가족 체계 상담의 7가지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시스템 안에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내담자인지 결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상담에 옵니다. 따라서 단기 해결 중심 접근에서 강조하듯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담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들어 내가 뭘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아들 녀석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과잉 행동을 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집에서도 나를 힘들게 해요. 아들한테 얘기해서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 또는 선생님이 판사한테 제가 더 이상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까지 상담을 받으러 여기 오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혼한 전처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내담자가 말하는 내가 뭘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올바르게 만든다. 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하고 있는 행동, 정서, 증상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는 내담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내담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담자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더러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긍정적인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담자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해 가족체계 이론에서 보는 관점은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엄마는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빠도 아들의 행동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집안일보다는 회사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매진하는 아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신은 가족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가족체계 관점에서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를 해소할 책임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 내담자인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저 사람이 문제라고 지목당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남편 또는 아버지의 술 문제를 지목합니다. 이때 상담자도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지목당한 사람의 저항은 거세지고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자 하는 상담자의 의도와 노력은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 즉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지목당한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각자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문제라고 지목한 아들은 사실은 엄마에게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갓난 여동생하고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사가 지목한 학생은 그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 주목을 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이렇게 진솔하게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계 이론을 이용해서 2가지 또는 3가지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가족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자주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항상 아이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끼네요. 사실 두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아빠와 아들에게
철수 아빠는 철수가 친구들을 때리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철수야, 너는 아빠가 너를 무시해서 화가 나 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아빠한테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아빠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도록 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아이들을 때리는 건가 궁금해. 라고 말하면서 문제들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빠는 영희의 학업 성적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영희야, 너는 엄마 아빠가 너무 다투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했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영희 네가 집에서 겪는 긴장이 널 우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떠니? 라고 말하면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연관성을 묘사함으로써 이제 초점은 누가 문제를 가졌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 찾기로 옮아갑니다. 이렇게 각각의 문제들을 번갈아 다루면서 그것들을 연관시키는 단계를 지나면 여러 문제들을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무단결석 때문에 학교에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의뢰되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참석한 첫 회기에서 아빠는 몇 년 동안 끊었던 도박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과 엄마는 지난 6개월 동안 만성 허리 통증을 호소해오고 있는데 병원에 다녀도 아무런 차도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표면상으로 서로 별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철수의 형이 있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모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면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분리된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이 현재 처한 현실을 보는 매우 유용한 관점은 이 가족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슬픔을 처리하기 위해 비록 적응적이지는 않지만 나름의 방식들을 취해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자가 이런 관점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가족이 그동안 묻어둔 아픔을 직접 함께 대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을 연결시키면서도 동시에 가로막기도 했던 그 슬픔이라는 정서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옴짝달싹도 못한 채 갇혀있던 오래되고 낡은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한 가지 문제로 보여주는 것은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해방감을 주고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가족 상담사가 갖는 까다로운 한 가지 난제는 오래되고 낡은 여러 문제들과 새로운 한 가지 문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가족들도 동의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철수네 가족이 한 구성원을 잃은 슬픔과 철수의 무단결석, 아빠의 도박 문제, 엄마의 허리 통증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 연관성을 만들어 가족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연관성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 개별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문제를 가졌는지에 대한 협상, 그리고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상담에서의 진정한 상담 계약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협상과 동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